진격의 변호사 TV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또 여러분들과 국내 뉴스를 가지고 찾아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국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잡머머들의 대행진 2024년 총선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총선 후보자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과연 이 사람들을 우리는 저희 제목을 사실은 그 젠틀맨의 반대는 뭡니까? 여러분들 젠틀맨의 반대는 레이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젠틀맨은 신사고 젠틀맨의 반대는 저는 이 잡놈이라고 짭틀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이 과연 젠틀맨으로서 우리 국회에 가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후보자들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짭틀맨, 젠틀맨이 아니라 짭틀맨들이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왜 총선이 과연 짭틀맨들의 이런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겨 묻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을 보면서 야당과 여당의 이런 싸움이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한테 재 묻었다고 하니까 재 묻은 개가 똥 묻은 개한테 똥 묻었다고 말을 못하고 그저 자기 겨 묻은 것만 털어내는데 급급한 이런 형국이 아닌가, 그 관점에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총선의 후보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 자들은 부동산 전문가들만 입장이 가능한 총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삽질 때문에 5억 하던 부동산이 10억 해버리고 집을 사는 것조차도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지포 세대가 그렇게 많은데, 지포 라이트가 아닙니다. 집을 포기한 세대가 그렇게 많고 그런 국민들이 많은데, 부동산 전문가들이 자기의 재산들을 상당히 늘리면서 입후보한 후보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질세라 전관 검사장 출신이라고 하면서 수임을 한번 하니까 이 다단계 사기에 대해서 수임을 했더니 22억 원 수임료를 받는 수임 전문 잡틀맨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입장이 가능합니다. 박은정 검사의 남편이죠. 이런 분들이 이 잡틀맨을 형성하면서 이번 총선에 나오고 있습니다. 3월 29일 이종섭 호주 대사가 결국 사퇴를 했죠. 2023년 작년에 민주당이 이종섭 대사를 고발했습니다. 그때는 아마 국방부 장관이었죠. 고발을 합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하고 3월 4일 날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에 임명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이종섭 대사 임명 철회 요구, 여당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국힘당에 이종섭 대사 임명 철회 요구를 여당이 대통령이 안 하면 총선에 나설 자격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비대위원장이 결국
여러분 잘 알죠? 비대위원장이 결국 대통령을 찾아가서 사퇴 요청을 합니다. 결국은 2023년 3월 29일 엊그제죠. 3일 전에 이종섭 호주 대사 본인이 사퇴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민주당에서 고발된 피의자를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 이거예요. 피의자를 호주 대사로 임명했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에게 굉장한 피의자를 도피시켰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여론을 조중동을 포함한 여러분들이 우파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파 여론뿐만 아니라 좌파 여론들만 했으면 그럴 건데 우파 여론까지 저기에 민주당의 요구에 덩달아 춤을 추면서 이거를 요구하고 대통령을 비방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 인사들 저는 똥 묻은 잡틀맨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야당 인사들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고발돼서 공수처가 아직 조사도 안 한 피의자 신분, 그저 피의자 신분,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고발됐기 때문에 피의자로 지정만 된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재명의 경우에 현재 수사를 다 종결하고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어요. 대장이 뭐 똥이 들어갔는지 위에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위에 뭐 들어간 뭐예요? 백현동, 성남FC 저희들도 고발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뇌물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7차례 공판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은 재판에 자기가 없어도 재판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재판 자기 마음대로 안 나가겠다 이거예요. 아니 이미 조사가 시작돼서 피의자로 조사돼서 조사 단계, 검찰 조사 단계까지는 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조사를 마치고 공소를 제기하면, 즉 기소하면 그때부터는 신분이 피고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신분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만 그렇습니까? 조국혁신당의 조국이라든가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같은 사람들, 조국 예만 들겠습니다. 당대표니까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혐의로 이 업무방해 혐의, 그리고 감찰 무마 혐의로 직권남용 혐의로 2심에서도 1심 2년, 2심에서도 2심에 실형을 받았는데, 일반 구급 공무원들이요, 이런 일 있으면 바로 법정 구속입니다. 1심에서 법정 구속했을 건데 조국에 대해서는 이 상당합니다. 1심, 2심 전부 다 실형 2년이 나왔습니다. 2년이 됐는데도 현재 어떻게 됐죠? 이재명이나 조국은 피고인 신분으로 한 사람은 재판받고 한 사람은 2심까지 사실시민 고등법원까지 전부 다 2년 실형이 나왔습니다. 피의자로 단순히 지정된 사람하고 조사가 다 끝나서 이 사람 처벌해달라고 공소를 제기했고 한 사람은 공소 제기해서 1심 법원에도 유죄, 2심 법원에도 유죄가 인정된 사람입니다. 피의자로 지정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겨묻은 뭐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뭐 묻은 똥 묻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야당 인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국힘당이 제대로 공세를 제기한 적 있나요? 이재명에 대해서 제대로 여기서 제기를 해요? 싸움을 하고 있나요? 얘기 안 하고 입을 닥 하고 있습니다. 입닥이 뭡니까? 입을 닥치고 있죠. 자, 아까 야당은 여당에 대해서 이종섭 대사를 임명 철회 요구를 안 하면 총선에 나갈 자격이 없다고
야당이 여당한테 이 내용을 주장해서 대통령한테 관철시키라 이거예요. 자, 이 3월 20일자 신문이죠. 3월 20일자 신문에 뉴시스 뭐 보도에 나왔더라고요. 여기 보면 민주 여당의 이종섭 대사 임명 처리 요구 안 하면 총선 나갈 자격이 없어. 남해당 문제에 대해서 여당이 총선 나갈 자격이 없대. 그렇게 안 하면.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똥 묻은 멋들이 겨 묻은 뭐한테 비난을 하면 겨 묻은 걔는 뭐라고 해야 되죠? 야, 니 똥이나 좀 치워. 똥 냄새나. 이렇게 해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여러분 잘 아는 패션 모델 하나가 나와 있네요. 패션 모델 하나가 나와서 뭐라고 하냐?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과 이종섭 전 호주 대사의 사퇴를 자신이 건의했다며 국민의힘은 여러분의 눈높이를 맞추려 노력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누구의 눈높이를 맞추고 누구의 얘기를 들어준 거예요? 국민의 눈높이입니까? 야당의 눈높이에 맞춰준 겁니까? 똥 묻은 뭐한테는 한마디 얘기 못하고 겨 묻은 뭐한테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과연 비대위원장은 누구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종섭 호주 대사와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을 사퇴 요구를 했습니까? 야당 후보자들은 이미 실형을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자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왜 입을 닥하고 계시나요? 아니, 여기 충청투데이 사파가 참 잘 이쁘게 그려놨던데, 충청투데이 사파에서 이렇게 그려놨어요. 보니까 오른쪽에 똥 묻은 강아지 한 마리가 있고 왼쪽에는 겨가 묻은 개가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보고, 야, 너 몸에 겨 묻었어. 겨 묻은 개는 뭐라고 해야 돼요? 야, 똥 냄새나. 겨는 털면 되지만 넌 가서 씻어야 돼. 가서 씻어. 더 강하게 공세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누구의 눈높이에 맞추는지. 저는 이번에 여당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바로 공세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야당의 공세에 수세적으로만 반응하는 여당의 대처 방법 때문에 상당히 많은 중도층과 여당 지지층들이 이탈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더 어이없는 것은 부동산 전문 잡틀맨들만 후보가 될 수 있는 대행진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 사진과 그 내용들을 잠시만 제가 인용해봤습니다. 이번에 양문석 후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경기 안산갑입니다. 딸이 대학생인데 대학생 명의로 사업자금 11억 원을 대출했습니다. 그리고 지출 증명까지도 제출하고, 대학생이 11억 원을 대출받을 능력이 돼요? 사업자래요. 대학생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새마을금고 관행이 그렇대요. 새마을금고에서 건의해서 자기가 그런 대출서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새마을금고에서 그런 적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사문서를 위조한 겁니다. 사문서를 위조해서 위기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가 성립이 되죠. 그러자 양문석 후보의 말이 가관입니다. 내가 대출받은 것 때문에 피해자가 있느냐? 피해자가 왜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대출할 기회를 박탈해버린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사업자금 11억 원을 사업자 등록증 갖추고 사업자금을 대출받았는데 뭘 했느냐? 사업을 했습니까? 서초구 잠원동에 아파트 31억짜리 샀습니다. 현시세 40억이 넘어간다고 하네요. 대단한 부동산 전문가들입니다. 이런 전문가들이 되어야 잡틀맨들이 득실되는 그 정당에는 후보가 될 수 있나 봅니다. 그 다음에 박민규 후보.
서초구에 있는, 지금 관악구의 신림동의 고시촌에서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죠. 고시원 고시방 한 평짜리 고시원 고시촌에 살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오피스텔 11채를 보유하면서 이 월세 따박따박 받는 부동산 업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했더니 답변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 박민규 후보네요. 박민규 후보. 그 다음에 왼쪽에 굉장히 인상이 보통 인상이 아닙니다. 현대자동차 부사장까지 했다는 공영훈 후보입니다. 공영훈 후보도 부동산 규제 시행하기 바로 전날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재개발 지역 땅 건물을 증여합니다. 부동산 규제가 시행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으니까 전날 재빨리 규제를 받기 전에 이 아들에게 재개발 지역의 땅과 건물을 증여해버립니다. 아빠 찬스 참 좋습니다. 금수저들을 그렇게 비난하더니 금수저가 돼서 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부동산의 잡틀맨들이 전문가로서 자녀들의 재산을 차곡차곡 쌓아주고 있습니다. 김기표 후보 경기 부천 을인데 문정부서 투기 의혹으로 경질된 경력이 있는데도 모르겠습니다. 친명계인가요? 이번에 80억 원대 부동산 보유한 채로 공천을 받았습니다. 여당의 후보들에 비해서 이 부동산 전문가들이 야당이 훨씬 많은 듯한 느낌이 드네요. 야당만 부동산 전문가가 있느냐? 여당도 있다. 제가 한 거에 사라져버렸네요. 한 PPT 하나가 사라져버렸는데, 장진영 후보입니다. 장진영 후보, 여당의 장진영 후보 마찬가지로 대출 받아서 부동산 경락 받았는데 이 내용을 숨겼습니다. 11억 정도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당의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전문 짭틀맨들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출 한번 여러분들 은행에 가서 받아보신 적 있죠? 저도 대출 받기 힘들었어요. 대출 받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부동산에 있어도, 부동산 시가가 있어도요, 거기에 대해서 반액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제 소득에 비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대학생은 11억도 대출 받고 참 좋습니다. 저도 그런 부동산 전문가가 되길 원하는 국민들과 함께 서고 싶습니다. 아이고 참, 저까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부동산 전문가만 총선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아니다. 수임 전문가 가족들도 총선에 입장 가능합니다. 또 다른 야당 수임 전문 잡틀맨 가족이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1번 후보 박은정 후보죠. 남편이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피의자 변호를 맡아서 22억입니다. 2억이 차량 22억 수임료로 받았습니다. 저도 이거 변호사로서 살아오고 있지만 22억 수임료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뭐 2억짜리 수임료는 받아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어쩌다 한번 있는 거지 정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저도 이제 밑에 변호사가 5명 있고 월급을 주는데 왜 그렇게 월급날 빨리 오는지 모르겠어요. 여직원 2명,
그 다음에 변호사 5명, 그리고 임대료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달에 5천만 원이 이제 고정비로 나가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꺼번에 전관이니까 뭐 22억 수임료를 한 큐에 쏘아버렸네요. 수임 전문가답습니다. 요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2조 8천억 원대의 코인 사기 사건 관련도 수임했습니다. 아니 1조 원대 사기 사건 수임을 해서 22억 수입을 했으면 2조 8천억대 코인 사기 사건을 수임했으면 어느 만큼 받았는지 여러분 추정되시겠죠? 1조 원대가 22억 받았으면 2조 8천억 원대면 더블 받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전문 수임 잡틀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코인 사기 사건을 수임했는데 이 이종근 변호사,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 때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에 나와서 문재인 정부 때 뭘 했었느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법무부 정책보좌관으로 가상화폐 대책 태스크포스 실무총괄을 맡았습니다. 가상화폐 규제하는 담당자였던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나서 나오자마자 가상화폐 가상화폐인 코인 사기 관련 사건을 수임했다. 이게 가능할까요? 한번 변호사법 위반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박은정 후보가 말합니다. 수임 전문가 가지고 왜 그래? 우리 남편이 전관이었으면 한 사건당 1억씩은 받는다. 퇴임 후에 160건 정도 했는데 160건 수임했으면 160억은 받아야 됐다는 거예요. 와, 뭐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 오늘 참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야당, 물론 이 여당도 아까 장진영 후보 그 부분이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삭제가 됐는데요. 이 충청투데이 사파에서처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겨 묻은 개 입장에서 똥 묻은 개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자기 죄를 털라고 똥 묻은 것들이 겨 묻었다고 지저대자 하는 짓들이 가관이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여당이 수세적으로만 반응하면서 과연 이번 총선에서 오늘 아침 리얼미터 지지율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35대 43 굉장히 한 10% 이상 10% 정도 차이가 나가는 것 같은데 이 이유에 대해서 우파들이 굉장히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국힘에 대해서 우파 국민들, 지지하는 국민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중도에 있던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싸우지 못하는 개는 뭐 하기 위해 있는 겁니까? 개는 우리나라 법률이 이제 바뀌어서 식용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식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도둑이 들어올 때 잡고 도둑을 잡고 집을 지키고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개를 키우는 겁니다. 그 전에 어떻게 해요? 도둑이 무기를 들면 개 혼자 상대할 수 없어요. 도둑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짖어야 된다. 짖는데 약하게 짖으면 돼요. 도둑이 와서 강도가 오는데 예컨대 칼을 든 강도, 무기를 든 강도가 와서 주인을 해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사정 없이 주인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짖으면서 달려들어서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겨 묻었다고 얘기하니까 내 겨를 터는데 바빠요. 주인을 지키는데, 나라를 지키는데, 자기 정당을 지키는데, 지지자들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이번 총선도 뭐라고요? 국민들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잡틀면들의 대행진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조금 말씀이 거칠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수요일 날 국제뉴스와 함께 국내 뉴스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댓글을 많이 써주시고 있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